안녕하십니까, 아스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군무원 시험 준비 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군무원 준비하시면서 이 정도 팁을 좀 알고 가시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게 되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흡수하실 부분은 흡수하시면 되고 버릴 거는 버리고 가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유용하다 싶은 것만 이용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초기 정보 수집 제대로 하자입니다. 의외로 초기 정보 수집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시험에 관해서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고 준비를 하시면은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별건 아니고 최근에 치러진 시험 공고문을 일단 정독을 하세요. 2018년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8년 군무원 필기 공고문, 원서 접수율 공고문, 필기 합격자 공고문, 그 다음에 면접 공고문, 최종 합격자 공고문 등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 카페에 가입해서 글과 댓글을 모두 읽어보되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갈무리를 하세요. 갈무리를 왜 하냐고 하면은 카페 특성상 글이나 댓글들은 언제 삭제가 될지 모릅니다. 수시로 삭제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며칠 전에 봤던 좋은 정보가 오늘 갔더니 없더라,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발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는 반드시 읽어보세요. 합격 수기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내용에 나온 책과 강의, 선생님 등 이런 거를 따로 추려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나 선생님을 선택을 할 때 합격 수기에 많이 나왔던 강의들을 따로 추려서 샘플 강의를 듣고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서만 선택을 하셔도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셔야지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에 따라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기 정보 수집만 5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최소한 3일 정도는 초기 정보 수집에 시간을 좀 쏟아 주시는 걸 권합니다. 이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셔야 질문거리가 좀 없어져서 온전히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어요. 이 정보가 없으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데 들어가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거기 떠 있는 글을 읽어보게 되고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해서 공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초기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세요. 예, 두 번째는 역시 공고문을 착실하게 읽기입니다. 시험 응시 및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공고문에 적혀 있어요. 어떤 직렬이 있는지, 그 직렬은 어떤 과목을 봐야 되는지, 가산점은 어떤 직렬을 받을 수 있는지, TO는 몇이고, 응시율이 어떻게 되는지, 경쟁률이 몇인지, 그런 합격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정보가 공고문에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문을 착실하게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웬만하면은 그냥 모니터에 띄워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출력해서 유색 펜으로 줄쳐가면서 읽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더 머리에 많이 남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면은 카톡이나 관련 카페에 Q&A 올리지 마시고 담당관에게 전화 연락해서 답변을 얻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의외로 이런 커뮤니티나 단톡방 같은 데는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확한 답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공고문에 써있는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답을 얻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러진 공고문은 다음 시험의 훌륭한 이정표예요. 일단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전 공고문에 그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 같은 경우는 공고문에 다음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최근에 치러진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 아주 중요합니다. 좀 많이 나온 질문이 자신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직렬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단톡방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일단 A4 용지에 자신의 나이, 전공, 자격증, 경력, 전공 위에 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적으세요. 적으시고 A4 용지 아니더라도 쪽지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공고문에 있는 직렬과 가산 필수 자격증 목록을 보고 A4 용지에 있는 내용을 매칭을 시키세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직렬을 선택해야 잘할 수 있고 어떤 직렬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가산점이 없다면 자격증을 따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임용 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도전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어떤 직렬이 있는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합격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임용 후에도 그쪽 분야에 일했을 때 별 무리가 없을지를 판단하셔갖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시험의 준비의 시작은 대체 시험부터 처리하셔야 됩니다. 대체 시험은 한능검과 영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가산 자격증까지 있는데 최우선으로 시작하셔야 되는 것은 무조건 한능검이에요. 왜냐하면 한능검은 3개월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1년에 3번 있고 지테프는 보름에 한 번, 토익은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한능검의 경우 시험 공고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시험까지 기회가 4번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11월 30일 지금 시점에서는 2019년 시험을 보시려면은 1월인가 있는 시험 한 번밖에 기회가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능검은 무조건 먼저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영어는 지텔프는 한 달에 2번 칠 수 있고 토익은 한 달에 한 번씩 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많습니다. 예, 그거는 좀 미뤄둬도 되고, 자격증의 경우 이제 기술직에 한정된 건데 자격증은 거의 따고 가셔야 돼요. 근데 1년에 3번이니까 이것도 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요. 가산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사 3기가 가산점이 5점인데 5점이면은 전체 문제 중에 4문제를 더 맞히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은 당락을 가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술직 특성상 커트라인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전산직이 70점대일 거예요. 그리고 전자직이 50점대, 통신직이 역시 5에서 60점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5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예요. 그리고 물론 없어도 합격은 합니다. 근데 있는 사람에 비해 3배 정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면접 시에도 자격증을 물어봐요.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미리 자기소개 때 자격증 어떤 걸 갖고 있다 어필할 수도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취득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공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4측 연산이나 로그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분의 한문항이고 또 계산기를 사용 못하는 특성상 계산 문제는 간단하고 딱 떨어지는 값의 문제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문제도 응용해서 푸는 게 아니고 기본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묻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문제는 글로 풀이된 문제가 많고 완전 기초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글로 된 특성이나 장단점들이 서술된 내용은 무조건 외우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이제 카페도 있고 단톡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카페는 초기 정보 수집용으로는 매우 좋아요. 예, 특히 다음에 있는 카페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입하셔갖고 거기 있는 자료 둘러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단톡방은 알림용으로 사용하면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어보는 용도보다는 그냥 일단 회원수 많은 곳에 들어가셔갖고 그냥 눈팅만 하세요. 특정 시기나 이벤트 발생 시, 즉 공고가 나왔다던가 합격자 발표가 있다던가 원서 접수 기간이라던가 할 때 거기 있는 회원분들이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부터 뭡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변경된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런 알림용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거기 단톡방에 참여한다기보다 수험생이니까 하루 일과 마치고 잠자기 전에 훑어보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현직으로서 들어가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다는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이제 남의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에 따라서 분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내내 신경 쓰이고 공부할 때도 그 내용 때문에 글자가 머리에 안 들어와서 하루를 날리게 되고 며칠 동안 그 생각이 계속 나서 결국은 자기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냥 쟤는 쟤, 나는 나 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커뮤니티 단톡방에 글을 쓴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지 마시고 그냥 눈팅만 하시는 걸 권합니다. 예, 다음에 군무원 전용 강의입니다. 군무원 전용 강의가 있는데 꼭 들어야 되나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강의로도 충분하고 합격 수기만 읽어보셔도 합격자는 대부분이 공무원 강의 수강생이 대다수입니다. 실제 군무원 국어는
공무원 국어와 출제 유형이 다르긴 해요. 실제로 다르긴 한데 공무원 강의에도 포함되는 내용이고, 공무원 강의에서 약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격가지로 훑고 가는, 그냥 맛만 보고 하는, 혀만 대고 가는 내용이 나온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샅샅이 보고 가야 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강의에서 그 다른 유형을 콕 집어서 강의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웬만하면은 샘플 강의 다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질문하실 때 질문은 제대로 하셔야 답변도 제대로 나와요. 질문 내용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뭐 내년에 시험 몇 월에 볼까요? 내년에 무슨 직렬 T5 나올까요? 이런 직렬은 현직도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뭐 담당자도 모를 거고요. 그때 가봐야 알 텐데 이걸 왜 질문하는지. 물론 작년에 치러진 시험 뭐 공고문이나 뭐 그런 걸 보고 유추는 할 수 있는데 누구도 이런 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고, 답변을 받으셔도 고지고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의외로 함정 답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틀린 답변.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관련된 중요한 질문 사항은 그냥 해당 군의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넣어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고문 꼼꼼히 읽으세요. 읽으셔야 질문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는 참고만 하고 지금 제가 제작하는 이 영상처럼 흡수할 수 있는 부분만 흡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버릴 건 버리시고요. 그리고 남들이 쉽다고 해서 나에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나에게 쉽다고 해서 남에게 쉬운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군무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영어가 어려워서 군무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GTF의 경우 32점만 합격하면 되는지라 많은 분들이 그냥 가서 봐도 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가도 못 붙어요. 그냥 그거는 저 사람한테만 쉬웠구나 하시고 본인은 그냥 공부하세요. 그래야 기회비용도 벌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본인한테 더 이득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합격했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군무원의 간단한 준비하실 때 팁이었고요. 이 정도만 하셔도 공부하실 때 공부에만 집중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아스키였습니다.